PB를 꿈꿨었거든요.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자 막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주변의 흐름이나 변화에 되게 민감한 분들이 보통은 땅 투자를 잘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잡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직업이 두 개세요. 하나는 작가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강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저서로는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 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라떼 비버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임은정 작가님 겸 부동산 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책입니다, 여러분.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예요. 원래 꿈이 뭐 부동산 쪽이셨는지, 뭐 작가를 꿈꾸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대학 가기 이전의 꿈은 이제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어울리세요. 그리고 대학을 가고 난 뒤에는 이제 제가 원래 돈에 약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PB를 꿈꿨었거든요. PB. PB. 프라이빗 뱅커. 네. 네. 근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랑은 좀 안 맞네? 약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은 그랬는데 네. 지금은 사실 관심사를 쫓다 보니까 책을 쓰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진로를 계속 바꿔서 커리어를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PB면 프라이빗 뱅커이면 약간 그 하이 클래스인 분들을 내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의 흐름을 보시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도움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 강사님까지 하게 되셨는데 네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장 큰 장점과 위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투자가 이제 제일 장점이라 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금융상품과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돈을 적게 들이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이 오르면 내 돈이 적게 들였지만 레버리지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지렛대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데 위험은 반면에 아무래도 황금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좀 기간을 버티기 어렵다는 거. 네,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어둘 돈을 그냥 투자한다가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훨씬 낫죠. 네. 말씀하시는 중에 궁금한 게 네. 이제 적은 금액으로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적은 금액이 사실은 감이 안 와요. 어떤 사람에게 적은 금액은 억 단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작은 금액은 몇백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가장 최소 금액, 내가 여지껏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최소 금액 이 정도로도 투자한 사람이 있을까요? 소액으로 땅 투자하시는 케이스를 이제 봤는데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지인의 사례인데 50만 원으로 250만 원짜리 땅을 사신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수용지 투자라고 해서 이제 뭐 나라에서 도로나 뭐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땅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50만 원 가지고 250만 원짜리 땅을 사서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1,000만 원 가까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을 봤어요. 그래요? 그럼 그게 수용지 투자라는 건 잘 모르지만 이게 몇 평의 개념인 건가요? 그거는 이게 그 작은 면적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의 일부에 끼어 들어가는 땅. 선생님이 가장 성공적으로 투자한 어떤 사례? 사실 저는 그러니까 파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제가 산 거를 다 모아가는 케이스라서. 근데 실제로 제가 산 땅도 지금 제가 샀을 때보다 한 1.5배 정도 올라온 상태이긴 해요. 근데 저보다 사실 제 사촌이 그 투자를 한 게 사촌도 마찬가지로 수용지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용지로 생각한 건 아니고 농지를 샀는데 그게 이제 그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 아시죠? 예, 거기 수용지로 들어가서 본인이 산 금액이 한 4배 정도의 이제 그 보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대책 용지라고 해서 상가딱지, 예, 그것까지 받는 투자를 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그때 살 당시에는 좀 저렴하게 샀는데
지금은 보상 받은 것만으로도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수익을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죠? 최근에 지금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예. 산 거는 몇 년 전인데? 산 거는 한 2015년? 15년. 네. 그러니까 한 8년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보상협의가 나오기 시작한 건 18년부터였어요. 근데 금액이 그래요? 지금 나온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대박이다. 그러면 선생님, 네.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 케이스 아닌가요? 근데 이 친구가 땅 투자를 할 때 저는 아파트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지라 네네. 배가 아플 정도는 아니었어요.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도 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리 인상을 그쵸. 꼬집을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성이 한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네.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분들 중에 못 버티고 던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실제로 경매물건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카드사 연체 이런 걸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고금리 상태? 이게 단기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통 전망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게 또 급격하게 떨어지기 좀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수도권 집값에 대해서 되게 희망 회로를 돌리시면서 이제 뭐 가자 막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자. 네, 약간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되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이 금리 상황이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데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투자 체력이랑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세요. 투자 체력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네. 우리가 맨날 존버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정신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못 버티면 다 던져버리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선생님은 어떤 부동산 투자 전략을 가장 선호하세요? 개인적으로 난 이런 거 선호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파는 걸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확실한 걸 선호해요. 안전마진.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저점이다. 네. 이런 것들을 사서 진득하니 가지고 가는 투자 전략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무리하는 걸 싫어하고 안 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오래 묵혀두고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오래 묵힌다는 건 어느 정도로 묵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뭐 상품에 따라 틀린데 그냥 이제 들고 있다가 얘보다 더 좋은 거, 뭐 상급지로 갈 수 있다거나 더 좋은 조건의 물건을 갈아탈 수 있을 때 파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제 계속 들고 갈 물건들을 세팅하는 게 저희 선호하는 전략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걸까요? 인내심? 인내심. 뭐든지 다 기다려야 돼. 그죠? 네. 기다리면 보상은 다 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 전제 조건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묻지만 안 됩니다. 네. 네. 뭐가 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오해, 편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일부 어떤 책이나 뭐 매체나 이런 데 노출되신 분들 보면 엄청 성공한 투자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50만 원 주고 사서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버신 그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례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초보 눈에 그렇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고 나도 되겠지. 혹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면 그냥 나도 되겠지. 좀 맹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도 내 돈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ELS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고금리 예금이라고 하고 파는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전형적으로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이 아니라 파생 상품이에요. 되게 위험성이 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은행 직원 말 믿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어떤 기본이 되는 이제 지수, 국가 지수가 있는데 홍콩 지수가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금 손실을 볼 위험에 지금 처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은행 직원한테 너 왜 나한테 이거 추천했어? 그럼 과연 그 직원이 책임져 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도 책임 안 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뭔가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내 걸 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보다는 내 건 내가 지켜야지. 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훌륭하신 말씀 하셨어요.
내 돈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종류의 부동산 투자가 현재 가장 유망하다? 사실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용보상 투자가 요즘에 가장 괜찮은 투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내부에서도 그 개발이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뭐 신도시 개발도 있고 뭐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것들 개발도 있고 해서 지금 국가 주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혹은 그 인접 땅을 사면 좀 괜찮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수용 보상되는 땅 이런 것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은 물건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괜찮은 거지만 공부는 먼저 꼭 해야 된다. 참고로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일단 주변의 변화에 좀 민감한 분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좀 수용보상 받아서 좀 재미를 본 제 사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쪽에 고속도로 IC 개발 발표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시골에 도로를 왜 내? 이러면서 다 이제 흉만 본 거예요. 근데 얘는 고속도로 들어올 거면 여기는 뭐가 생기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땅 투자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주변의 흐름이나 변화에 되게 민감한 분들이 보통 땅 투자를 잘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될지를 상상하는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땅 투자 잘 하시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해야겠다. 성질 급한 사람 못 하겠네요. 그런 것. 묵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좀 뭐랄까, 어쨌든 좀 변화에 민감한 분들.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진득하니. 맞아요. 진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랑 책 같이 쓰신 저희 공동저자분은 정말 토지 투자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원래 하시던 일이 그 저희 많이 가는 그 편의점 점포 개발 업무를 하시던 분이에요. 점포 개발로.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지역을 다니시고 많은 사례를 접하신 거죠. 근데 이분은 사실 이제 저희 좋아하는 그 별다방 그 드라이브스루 점포도 가지고 계시고 상당한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정말 공부를, 그러니까 시간을 분초 단위로 쓰세요. 그러니까 임장도 되게 많이 다니시고, 왜냐면 많이 다녀야 변화를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뉴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흐름을 많이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땅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어떤 촉을 예리하게 세워놓는 일들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좀 진득하니 묻어놓는 것, 그런 것들 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땅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최대 장점? 사실 저는 제가 경력단절 5년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부동산 공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식도 물론 할 수 있죠, 집에서. 근데 이게 저도 해봤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엄마들은 바쁘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 케어도 해야 되고. 그럼 뭔가를 계속 붙잡고 집중하는 일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도 뭐 사놓고 뭐 배당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좀 사놓고 얼마 기간 있다가 판다든지 이런 투자는 괜찮은데 차트 띄워놓고 막 단타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 엄마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무리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자금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꾸준히 찾아다니시면 자산을 증식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보내놓고 좀 임장 좀 다니고 돈 좀 모아서 투자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불리는 거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악플이 뭔가요? 이 분야나 이 업계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AA가 들어와도 대체가 어려운 직업이라